디자이너 L의 등장으로 마무리되는 엔딩. 황기찬과 강세리가 받게 되는 통쾌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태블릿 기사가 제인의 눈에 들어옵니다. 뉴욕 타운하우스 프로젝트 세계적 디자인 어워드 수상. 그리고 트로피를 들고 선 한 인물.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완벽히 가려져 있었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화면 밖으로 흘러나오는 듯했습니다. 디자이너 L 대단한 사람이네. 제인의 낮은 목소리가 병실 공기를 가르듯 흘렀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짧지만 묵직한 설명이 보였습니다. 한국계 디자이너로 추정 신상 비공개, 오직 작품으로만 전설이 된 인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인의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스친 듯한 묘한 친숙함이 스며들었죠. 한편 강남 DH홀딩스 사무실. 늦은 오후 긴 햇살이 회의실을 스쳤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호성이 태블릿을 탁자 위에 툭 올려놓으며 말했다. 디자이너 L, 이 사람 실력 하나는 세계 최고가 맞아. 화면 속에는 해외 어워드 수상 소식이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도 고개를 숙여 기사를 꼼꼼히 읽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계라는데 혹시 국내에 들어올 계획은 없을까요? 우리 DH홀딩스 디자이너로 들어오면 영향력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정우성은 턱을 괴고 잠시 생각합니다. 입가에 묘한 미소를 그렸습니다. 수소문해봐. 이런 기회 놓칠 순 없지. 그 시각 YL그룹 회장실. 황기찬은 책상 위 서류를 마구 뒤적이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 데려와. 디자이너 L을 영입하여 회장 자리 지킬 수 있어.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죠. 비서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L 측 매니지먼트에서 연락이 왔는데 현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돈을 더 주겠다고 해. 아니, 조건을 2배로 올려. 뭐든. 하지만 몇 차례의 시도에도 돌아온 건 단호한 거절뿐입니다. 마치 디자이너 L이 일부러 YL그룹과 황기찬을 피해 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황기찬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머릿속엔 강미란의 차가운 경고가 메아리쳤고 황기찬 회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이 겹쳐 떠올랐죠. 그 시각 강제인은 여전히 디자이너 L의 기사들을 훑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대체 누굴까? 입술 사이로 낮은 중얼거림이 흘렀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신비로운 인물에게서 묘하게 친근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 스쳐 지나간 인연이 그림자처럼 겹쳐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띠링 짧고 또렷한 날림음이 울렸습니다. 제인은 무심코 화면을 스와이프하다가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발신자 디자이너 L 스튜디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채로 메일을 열자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힘있는 문장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제인 디자이너님. 저는 디자이너 L입니다. YL그룹에서의 당신 작업을 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겪으신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고 강규철 회장님의 외동딸로서 감당하셔야 했을 고통 이해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손끝이 태블릿 가장자리를 꼭 움켜쥐었고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죠. 아버지와 내 상황까지 어떻게 이 사람이 아는 걸까? 잠시 눈을 감았다 뜬 제인은 심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답장을 입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무엇보다 아버지를 언급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짧지만 묵직한 문장을 메일을 보내고 제이는 태블릿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YL그룹 회장실. 황기찬이 전화기를 움켜쥐고 서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들뜬 숨이 묻어났죠. 정말이야? 디자이너 엘리 날 만나겠다고? 비서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오후 1시 본사 VIP룸에서 미팅이 가능하답니다. 황기찬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희망의 밧줄을 붙잡은 사람처럼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좋아, VIP룸을 완벽하게 세팅해. 이번 기회에 절대 놓쳐선 안 돼. 오후 12시 30분, 기차는 이미 VIP룸에 앉아 있습니다. 넥타이를 만지작이며 긴장을 숨기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각 1시, 문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황기찬의 눈빛엔 기대가 서려 있었죠. 그러나 32시 10분, 20분 아무도 오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나자 비서가 전화를 받더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정이 취소됐답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날 가지고 노는 거야? VIP룸의 화려한 테이블 세팅은 의미를 잃었고 기찬의 자존심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 시각 병원 VIP실. 강재인은 디자이너 엘렉에서 온 마지막 메일을 읽고 있었다. 강재인 씨, 당신은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강기찬 회장 해임 투표 때 제가 나타나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기억상실 연기를 계속하세요. 회장 자리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제이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답장을 보냈다. 당신을 알 수 없지만 당신이 해임 투표날 하는 걸 보고 저도 행동하겠습니다. 당신 내일이 사실이라면 아버지가 보내주신 천사가 되겠군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모든 게 해결되면 끝나면 떳떳하게 찾아뵐게요. 같은 시각 DH홀딩스 VIP룸. 정호성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디자이너 엘리 우리와 만나고 싶대. 김도윤이 벌떡 일어났다. 정말입니까? 왜 갑자기? 몰라. 하지만 이런 기회 또 없어. 정각 문이 열리며 외국인 매니저와 보디가드가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검은 정장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우아하게 걸음을 옮깁니다. 디자이너 엘님이십니다. 단독 대화를 원하십니다. 보디가드가 나가자 여성이 모자와 마스크를 벗습니다. 도희야? 김도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우성도 숨이 멎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 김도희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삼촌, 오빠. 저예요. 도윤이 달려가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우리 도희가 맞아. 근데 내가 디자이너 엘리였다고? 도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합니다. 강규철 회장님이 절 구해주셨어요. 황기찬과 강세리가 절 없애려 한 걸 알고 사망으로 의장해 해외로 보냈죠. 정우성이 어깨를 감싸줍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요. 삼촌 전 더 강해졌으니까요. 이제 복수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YL그룹 본사 27층 주주총회장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기자들과 주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단상 위 황기찬이 억지 웃음을 띠고 말을 꺼냅니다. 오늘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안건을. 그때 뒤편문이 철컥 소리와 함께 열립니다. 은빛 조명 아래 검은 정장에 넓은 모자를 쓴 여성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양옆엔 매니저와 보디가드가 호위하고 있었죠. 황기찬은 미간을 찡그립니다. 저 사람은? 여성은 중앙에 서더니 모자와 마스크를 벗어던졌습니다. 정적. 그리고 터져나오는 웅성거림. 김도희,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세리는 핏기 없는 얼굴로 뒷걸음질 치죠.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죽을 걸 확인했는데. 김도희, 아니 디자이너
앨런 단상 위로 올라섭니다.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 죽었다고 믿었겠죠? 하지만 돌아왔습니다. 오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손짓과 함께 스크린에 영상이 켜집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김도희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어. 영원히 입을 다물게 해야겠어. 기찬 씨, 김도희 씨 죽은 거 맞아. 뒤이어 횡령, 서류, 살해모의 증거까지 화면에 쏟아집니다. 황기찬이 차에서 찍힌 블랙박스까지. 주주석은 술렁였고 기자들의 셔터가 번개처럼 터졌다. 황기찬이 고함칩니다. 조작이야. 이건 모두 거짓이야. 그러나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강세리는 도망치려다 입구 보안팀에 막혔습니다. 김도희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죠.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오늘로 황기찬, 강세리, 당신들의 시대는 끝입니다.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회의장 공기가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단상 위도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습니다. 그 시선은 황기찬과 강세리를 꿰뚫었고 마치 마지막 못을 박듯 강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황기찬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고 강세리는 연신 거짓말이야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공허하게 회의장 벽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주주석 어딘가에서 조용한 박수가 시작됐습니다. 곧 그 박수는 파도처럼 번져나가며 회의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도희는 천천히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상 아래로 내려오며 강재인과 눈을 맞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강한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그 순간 제인이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리벽을 타고 번져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짙게 드리웠던 그림자가 걷히고 이 회의장에 새로운 시작의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그들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엔딩. 그들이 갈 곳은 차가운 바닥의 감옥뿐인데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